자, 수고하십니다. 계속 보시죠. 자, 이제는 156쪽, 7장 개발행위 허가제입니다. 자, 그 국토계획법 체계도를 보시죠. 이제 관청에서 계획 세우는 건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6번, 도시군관리계획의 동그라미 6번, 도시개발사업은 개발법 따로 있고 정비사업 정비법 따로 있죠. 이제 개인이 개발행위 할 때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 개발행위 하려면 허가받아야 된다.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다음 157쪽을 보시면 제1절 허가대상 개발행위가 있는데 그 표에 개인이 뭔가 할 때 그러니까 그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또 그것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고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똑같은 틀들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잠깐 보시죠. 부동산 공법 국회에서 법을 정했습니다. 그 법을 집행하는 게 행정청이죠. 행정청에서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계획들을 세우는 게 있죠. 그러니까 행정계획을 세웁니다. 이것들이 국가 지방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큰 거죠. 그러니까 뿐만이 아니라 국민 어느 한 사람 한 사람이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 내용들이 있는데 동그라미 1번 국토계획법이 있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에서는 관청에서 계획 세우는 것도 있고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옆집 피해 주면 안 된다. 개발행위 허가제에 대한 것도 있죠. 관청에서 계획 세워서 진행하는 공익사업으로 2번 두 번째 법 개발법, 개발사업이요. 세 번째 법 도시정비사업을 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이 있죠. 다음에요. 건물 지을 때 무너지면 그 사람만 다치는 게 아니라 옆집 거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다치고 옆집에도 큰 피해를 주는 거죠.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집 지을 때 집장사가 나는 떼돈 벌겠다고 집을 많이 지으면은 주택이 초과 공급되고 지역 주택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주택법. 여섯 번째, 농지는 소중한 거고 농지를 함부로 손댈 수 없다고요. 농지법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법들은 이쪽 개인들에 대한 규제가 주 초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그 표에 있는 거죠. 주택법, 농지법이 있는데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이죠. 여기는 이용입니다. 그 표의 첫째 줄에요. 국토계획법 개발행위를 하려면 허가 신청 넣어서 허가받고 개발행위를 하고 허가받은 대로 했는지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준공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건축할래도 역시 허가 신청 넣어서 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허가받은 대로 건축을 하고 허가받은 대로 했는지 검사, 여기서는 사용승인이라고 합니다. 검사를 받아야 되죠. 주택법이요. 30채 이상 집을 지을래도 여기는 이제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하는데 허가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 넣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주택건설 사업을 하고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사용검사를 받습니다. 농지법이요. 농지 전용, 농지를 용도를 바꾼다고요. 용도를 전환한다. 농지가 아닌 다른 땅으로 쓴다. 즉 콘크리트 건물이 올라선다. 농지 전용 할래도 허가 신청 넣어서 허가를 받고 농지 전용하고 하게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쪽 국민에 대해서는 규제 중에 가장 기본 형식이 일단은 걱정되니까 금지다. 관청에서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다고 풀어줬을 때에만 할 수 있다. 허가가 기본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끝에 이름들은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 시험 주관식이 아니니까요. 국토계획법은 준공검사. 그러면 똑같은 용어를 쓰면 되잖아요. 좀 용어하고 날짜부터 좀 우선 통일시키라고요. 이러저러한 통일 전에요. 여기서는 또 뭐라고 하고요. 사용 승인. 똑같은 것을 이름을 달리 만들었습니다. 주택법에서 또 이름 달리 만들면 욕먹겠죠. 근데 뭔가 또 그냥 갖다 쓰기에는 자존심이 상하나요? 왜 그런가요? 그래서 아무튼 요거를 끊어서 뭐라고 했고요. 사용 검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는 더 남았죠. 뭐가 남았고요. 준공 승인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용어들을 이러저러한 똑같은 내용인데도 말만 달리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가시죠. 157쪽에 굵은 1번 허가대상 개발행위. 개발행위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할머니가 손주 오면 따주려고 방울토마토 5그루 키우고 있는데 그것도 금지고 그것도 허가받아야 되냐고요. 그게 아니라 허가받아야 되는 개발행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1-1번 다음 행위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행위,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시장, 특특,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국토계획법이죠. 국토계획법이니까 계속 특광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특광시군이고요. 그러면 허가받아야 되는 개발행위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땅에 손대서 결국 뭐 하려고요? 뭔가 건물 지어서 쓰려고 하는 거죠.
지붕 있는 건축물, 죄송합니다. 지붕 없는 공작물이 있고요. 건축물, 공작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 세부적인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큰 목차를 보고 설명드리죠. 2번 토지의 형질 변경, 3번 토석의 채취, 4번 토지의 분할, 5번 다음 쪽 보시면 5번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상들을 하려면은 이것들은 허가받아야 되는 개발 행위이다. 그래서 금지고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씩 다시 보시면 157조경 1번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가 있고 읽을 거 빼고요. 그냥 건축법의 규정들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2번 토지의 형질 변경, 절토, 성토, 정지, 포장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이라고 있습니다. 자, 어느 비탈진 땅이 있습니다. 땅이 비탈지다고 건물을 이렇게 기우뚱하게 짓지는 않겠죠. 땅을 기준선을 정해서 땅을 만들 겁니다. 기준선을 정해서 여기를 깎아내고요. 깎아낸다, 끊어낸다. 끊을 절자 뭐가 되고요? 절토. 그 퍼낸 흙으로 여기다 갖다 붓겠죠. 그래서 흙을 쌓아 올립니다. 뭐하고요? 성토. 포크레인으로 퍼서 포크레인으로 부었으니까 땅 울퉁불퉁하죠. 평평하게 다지고요. 그 테니스장 롤라 있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땅을 정돈합니다. 정지. 흙바닥에다 건물 지을 수는 없죠. 비 와서 물 흘러가고 물골 생기고 그 물길 생기고 또랑 생기고 파이면 기둥이 붕 뜨면 기우뚱 넘어질 수 있잖아요. 물이 쫙 빠지게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덮습니다. 포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땅이 옛날 모양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형태와 성질이 바뀌었다. 형질 변경. 어디 찰랑찰랑 있습니다. 찰랑찰랑 있으면 거기다 뚝 쌓고 그다음에 흙 갖다 부으면 뭐랑 똑같은 거예요? 성토랑 똑같은 거죠. 공유수면의 매립이 형질 변경에 포함됩니다. 3번 토석의 채취, 흙물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단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여기 땅이 있는데요. 이 위쪽 땅 할아버지가 다른 사람한테 연락받고요. 다른 사람이요.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우리 사업장에 이것저것 흙 필요하니까 흙 한 5트럭 보내주세요. 알았어. 그래서 흙 보내갖고 흙 퍼서 갖다 트럭 5대 팝니다. 직원한테요. 야, 개똥이네가 흙 5트럭 필요하단다. 보내주고 카드 말고 현금 받아와. 했습니다. 흙을 퍼내 갔다고요. 뭐고요? 토석 채취이죠. 여기 흙 퍼내는 건 뭐고요? 토석 채취요. 여기 흙 퍼내는 건 뭐고요? 절토요. 무슨 차이요? 빨간 흙은 토석 채취고 노란 흙은 절토인가요? 그러면 붉고 누리끼리한 흙은요? 얘기가 안 되죠. 뭐냐면 아래 괄호예요. 그 땅을 이용하기 위해서 흙들을 깎아내는 건 절토로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땅을 이용하기 위한 게 아니라 판매 등 목적으로 흙등을 퍼내는 것은 토석 채취에 해당한다. 그 땅을 이용하는 거냐 아니냐로 형질 변경이 이냐 아니냐가 구분되는 겁니다. 그 땅을 이용하는 건 절토,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4번 토지의 분할.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 규정한다. 국토계획법 개발행위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분할을 규제한다. 허가받아야 되는 토지 분할 3가지가 있는데 다음 쪽이요. 4-1, 4-2, 4-3. 다행히 그거 갖고는 시험 나온 적 없습니다. 그냥 취지만 보시면 녹관농자에서 함부로 쪼개지 말라고요. 작게 쪼개지 말라고요. 길쭉하게 쪼개지 말라고요. 땅을 제대로 쓸 수가 없죠. 5번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건축물 울타리 밖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어느 사람이 길 가다가 안 쓰는 컨테이너 2개를 봤습니다. 그거 갖다가 자기 집 마당에다 쌓아놓는 거야. 자기 집 일이니까 그거야 다른 사람이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근데 그걸 마을 어귀에다 쌓아놨다고요. 하나를 더 줘서 3개를 그것도 수직으로 쌓아놓으면 옆에 걸어갈 때 겁나잖아요. 그런 거 함부로 하지 말라고요. 물건 쌓아놓는 것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가 있습니다. 1-2번 동그라미 1번 허가받은 개발행위를 변경하려면 변경행위 하기 전에 변경허가 받는 게 원칙. 인가받은 사람 변경하려면 사전에 변경인가. 신고한 사람 변경하려면 사전에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그 절차 그대로 밟아라. 그것 갖고 출제된 횟수가 10회부터 26회까지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그냥 빠진 적이 거의 없고요. 한 회 시험에서 한 문제 나온 게 아니라 한 회 시험에서 5문제, 6문제씩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공법의 가장 기본 사항이라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예외로
동그라미 2번 경미한 사항 변경할 때는 허가받지 않고 통지하고 변경할 수 있다가 있습니다. 한번 허가를 받았다고요. 변경합니다. 나 전번에 허가 받았잖아. 이건 변경 그냥 해. 나 전번에 허가 받았잖아. 나 그냥 변경은 그냥 알려주기만 할까? 신고만 할까? 아니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아래에서 보시다시피 이것 갖고 일반 국민들 지금 말씀드린 잘못된 생각 때문에 관청에 처벌을 받는 경우가 워낙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국민에게 부동산 공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그래도 공인중개사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 좀 알고 잘 설명을 하시라고요. 자 보시죠. 어디에 그 아래 그림 먼저 보겠습니다. 뭐 그림과 내용이 똑같은 거니까요. 누가 ABC를 하려고 합니다. ABC는 금지된 거죠. 그러니까 허가 신청을 넣어서 관청에서 허가를 검토를 해서 ABC 해도 된다. 허가를 내줘야 ABC를 손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변경이라고 하면 A, B, D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D, C를 D로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거니까 신고요? X요. 바꾸니까 그냥요? X요. 허가를 받으라고요. 뭐냐면 D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관청에게 검토받지 않았잖아요. 관청에게 검토 안 받고 D를 그냥 하면 돼요?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허가 신청 넣어서 D에 대해서 관청에서 검토를 해서 해도 된다. 변경 허가를 내주면 그 다음에 D를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고 그래서 변경 때 허가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죠. 어떤 절차를 거쳐서 뭔가 도장을 받았으면 또 아니면 관청에서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변경하려면 그 절차 그대로 밟아야 된다. 관청도 그 절차 밟는 게 원칙이고 개인도 그 절차 그대로 밟는 게 원칙입니다. 다시 올라가서 그러니까 1-2의 동그라미 2번이요. 찌끔 변경하는 건 그냥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굵은 2번이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가 있습니다. 땅에 손대는데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 먼저 이쪽 전체 내용은 한쪽 넘어가서 159쪽, 또 한쪽 넘어가서 160쪽, 한쪽 넘어가서 161쪽까지가 이어지고 시험에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161쪽 셋째 줄에 있는 그 표를 보도록 하시죠. 그 표의 취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법의 하나하나 사항들을 다 외우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표요. 161쪽에 셋째 줄에 있는 표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적인 경우에는 허가받지 않습니다. 개인이 뭔가 할 때 옆집 아랫집에 피해주면 안 된다는 거죠. 다음에 조그맣게 농사 짓는 것 투기 아닙니다. 허가받지 않습니다. 이미 허가받은 거 있으면 또 허가받을 중복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당연하거나 찌끔한 거요. 경미한 거는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이 취지는 그런 대로 이해되시잖아요. 그 사유는 관계없고요. 이 취지를 이해하시면 된 겁니다. 또 공법 한 2바퀴 3바퀴 듣고 나시면 이런 취지들은 곧 익숙해지시게 돼요. 그러면 남는 건 뭐냐면 허가받지 않는다라고 상황으로 정해는 놨는데 근데 그게 만만치 않은 일이라고요. 옆집 아랫집에 이거 걱정된다고요. 그래서 걔네들은 안 된다. 허가받아라. 4가지가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상, 어류양식장은 허가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두 번째요.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이라 하더라도 주변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허가받아야 된다. 세 번째요. 조성이 완료된 땅이라 하더라도 그 땅을 크게 더 깎아내고 쌓아 올리는 절토와 성토 등은 허가받아야 된다. 네 번째요. 50cm 이내라 하더라도 포장은 허가받아야 된다. 이상 4가지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7번 보시죠. 허가받아야 되는 큰 힘이 5가지가 있어요.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허가받으라. 그리고 허가받는 2덩어리만 아시면 여기 내용은 이 빨간색 취지로 다 이해하실 수가 있다고요. 공법은 하나하나 다 외우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책 앞에서부터 보도록 하시죠. 157쪽은 보셨고요. 다음에 이제 158쪽이죠. 158쪽 아래 굵은 2번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 동그라미 다음은 개발행위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경우. 도시군계획사업은 공익사업이죠.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 개발행위 허가받으라. 이건 옆집 아랫집 피해를 줄 게 아니라 그 지역 전체, 국가 전체를 위한 사업이니까 허가 대상이 아닌 거고요. 동그라미 2번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경하려면 변경 허가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찌끔 변경한다고요. 그러니까 경미한 변경은 허가받지 않는다. 찌끔 변경은 허가받지 않는다. 찌끔 변경으로 1번 사업기간의 단축이나 2번 사업면적 5% 범위의 축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괄호요. 기간의 확대, 연장, 면적의 확장 그런 것들은 다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159쪽이요. 동그라미 3번 재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응급조치는 당연히 허가받을 시간이 없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하고 나서 이러이러해서 했다고. 단 응급조치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 특광시군에게 신고한다고 되어 있고요. 동그라미 4번은 대상 아닙니다. 그러니까 빼고요. 동그라미 5번 각각 중에 경미한 것들. 동그라미 5, 1, 1 건축물의 건축가하는데 대상 아니고요. 5, 1, 2 공작물의 설치가 있습니다. 1번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농림업용 비닐하우스의 설치. 공작물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위에 뭐가 있긴 합니다만 그 애기들 작대기 갖고요. 칼싸만다고요. 짝짝짝짝 찢어지잖아요. 그거는 지붕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비닐하우스는 그러니까 공작물입니다. 농사일자는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허가받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단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은 제외한다. 육상, 어류양식장. 어류는 물에서 키워야죠. 또 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양서류도 물에서 키워야 됩니다. 근데 그걸 땅으로 데려와서 무슨 둔벙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양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물치, 미꾸라지 그런 양식이라든지 장어라든지 또 아니면 그 양서류 중에 황소개구리 있잖아요. 폴짝, 비암 잡아먹고 댕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황소개구리 등등이 있습니다. 그거는 생태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거죠. 황소개구리, 그러니까 개구리가 뱀 잡아먹는 거 진짜 TV 화면에 자주 나오고요. 가끔 보셨을 수도 있고요. 근데 황소개구리가 뱀 잡아먹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어디 산골길 가는데 그 길에 황소개구리 알 있는 거 보면 진짜 무서워요. 계란 노른자만 해요. 계란 노른자만 알덩어리가 이만큼 쌓여 있으면 거기서 얘네들이 뭔가 튀어나올 것 같다 생각을 하면 진짜 무섭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은 생태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허가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2번, 3번 시험 나온 적 없고요. 동그라미 5-2번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 허가받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작은 1번 국가 지방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국가 지방이 하겠다고요.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 거죠. 작은 2번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농사짓자고요. 투기꾼 아니죠. 허가받지 않습니다. 경작을 위한 경우로 대통령으로 하는 토지 형질 변경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이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 정지작업, 양수 배수절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을 말한다. 그것들은 당연히 허가받지 않을 겁니다. 단 다음 경우는 허가받아야 된다. 기억번 인접토지의 관계, 물 걸러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예요. 배수,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니은번 160쪽이죠. 재활용 골재, 사업장 폐토향, 무기성 온이 등 수질 오염, 토질 오염, 우려가 있는 토사를 사용해서 성토하는 경우 이 내 땅에다 흙을 갖다 쌌는데 독극물이 들어간 그런 흙으로 갖다 쌓아놨어요. 그러면 흙이 스며들고 그 독극물 퍼져나와서 옆 땅까지 싹 죽이게 되잖아요. 그건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디귿번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지목 변경 대부분 건물 올리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단 전답 사이의 변경은 제외한다. 논밭 사이의 변경은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논과 밭 무슨 차이예요? 욕조막의 차이죠. 논이 있습니다. 거기 욕조막에 빼보세요. 물 뽀로록 다 빠지고 나면 밭이 되죠. 욕조막에 채우고요. 다 수돗물 틀어놓으면 뭐가 되고요? 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농지로 쓰는 거니까 그건 허가 대상이 아니다는 거죠. 3번 도시적 자연환경 보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지역에서 결국 뭐 어딘지 대상 특정해서 시험 나온 적 없고 그냥 농어촌 지역에서 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토지에 대한 지목 변경 수반하지 않는 절토성도 정지 포장 등이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에서 660제곱미터 이하 허가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660제곱미터요. 뭐 200평 언저리 그 정도는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 4번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 그 밖에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 형질 변경. 해설이요. 이미 허가를 받아 조성을 했고 대지에 당연히 이어지는 건축물을 설치하는 후속 작업으로 정지와 포장은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 단 절토 성토는 제외 허가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산자락 땅이 있다고요. 근데 시 외곽 나가다 보면 땅이 딱 만들어져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전원주택지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땅이 딱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성이 완료된 대지라고요. 그러니까 조성이 완료된 대지. 언제 조성이 됐어요? 삼국시대요? 조선시대요? 몇 달 전에 무슨 허가를 받았으니까 조성이 된 거죠. 그리고 조성이 된 농지요? 대지요? 대지라고요. 대지니까 건물 짓는 후속 작업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허가 받았고 건물 짓는 후속 작업 위해서요. 토지에 그러니까 형질 변경에 절토, 성토, 정지, 포장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건물 지러 갔더니 며칠 전에 비가 왔고 물꼬리 패여 있더라고요. 땅 평평하게 다듬습니다. 허가 받지 않죠. 이제 건물 짓기 위해서 아스팔트 포장 덮습니다. 이미 대지로 허가를 받아서 조성이 된 거니까 이어지는 후속 작업이죠. 허가 받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절토, 성토 여기다 와서 짐을 부려야 되잖아요. 근데 자리가 좁으니까 트럭 자리 잡기 위해서 조금 쌓아 올리게 해줬습니다. 여기서 포크레인 돌아야 되잖아요. 포크레인 돌아야 되는데 걸리적거리니까 조금 깎을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어느 산골 총각들 중에 통 큰 총각들 있습니다. 그 통 큰 피자, 통 큰 통닭, 그러니까 그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인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조금 쌓고 조금 깎을 수 있게 해줬더니 이 정도는 조금 아니야? 이 정도는 그냥 조금이잖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고요. 그래서 이 정도를 깎아놓고 조금이라고 이 정도를 또 쌓아올리고 조금이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아이고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허가받아라 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허가받아라. 그래서 결론요. 칠판요. 그러니까 조성이 완료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무슨 허가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죄송합니다. 농업이니까 660 이하로 쓰고요. 아래로요. 농어촌이니까요. 조성이 완료된 곳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보셨던 그러니까 절토, 성토 통 커도 너무 크면 안 되죠. 는 허가받아야 된다. 다음에 5번. 높이 50cm 이내, 깊이 50cm 이내의 절토, 성토, 정지 등 단 포장은 제외한다. 50cm요. 이게 한 30cm죠. 그러면 이게 50cm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고요? 흙 좋은 땅 삽질 2번이면 들어가는 거죠. 내 땅 삽질 2번. 그것도 허가받아야 되냐고요. 삽질 2번은 허가받지 않는다. 이게입니다. 너무 과격했군요. 마이크 줄이 걸렸습니다. 자, 교수 가고요. 그런데 산자락 땅에 어디에 10cm 포장하면 완전 땅 달라지잖아요. 그거는 허가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5-3번 토속 지치, 그 수치 갖고 나온 적 거의 없고요. 5-4번 토지 분할이 있습니다. 1번 행정재산 중 용도 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일반 재산을 매각, 교환, 양유하기 위한 분할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재산, 일반 재산 자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 지방과 관청은 허가받지 않는다. 이번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누구라도 널리 이용하세요. 공중전화, 공중화장실, 공공용. 이건 관청에서 쓰겠습니다. 관용 차량과 같은 그러니까 시청 건물 공용. 그런 거는 공적 목적이죠. 허가받지 않고요. 3번 토지의 일부가 도시군계획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누가 땅을 갖고 있는데요. 거기에 도로가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100번 땅이었는데 100-로 끊어지게 되잖아요. 이 개똥이 아저씨가 쪼갰어요? 관청에서 쪼갰어요? 관청에서 쪼갰죠. 개인이 허가받을 일이 아닙니다. 자, 작은 4번이요.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 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사도개설 허가, 그쪽 허가를 이미 받았다고요. 사도, 개인길을 얘기하는 거죠. 어느 산자락 공적인 길이 있습니다. 어디 지방도로 중에 산자락 넘어가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 넘어가다 보면, 그러니까 이쪽으로 여기에 빠지는 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바로 철문이 막혀 있거나 아니면 개조심 이런 거 써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요. 자, 먼저 이 땅을 보자고요. 이 땅. 그냥 안 쓰던 잡목 자라고 있던 땅이에요.
이제 거기 가서 버섯이라도 키워야지 하겠다고요. 경운기라도 들어가야죠. 그래서 자기 땅에 개인이 자기 땅에 길을 내는 겁니다. 자기 땅에 길을 내는 건 문제가 없죠. 경운기를 헬리콥터에다 실어와서 다니고 하는 건 문제가 없겠지만 이 공적인 도로에서 경운기가 들어가려면 이 길을 열어야 되잖아요. 이 공적인 도로에 개인기를 연결시키는 것, 이 길을 여는 것, 이것을 사도 개설이라고 하고 그건 금지되어 있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51번지 땅이었다고요. 그러면 사도개설 허가를 받을 때, 사도법에서 허가를 받을 때 여기는 도로, 그동안 다 임야였는데 여기가 도로잖아요. 도로니까 여기 이제 51-2로 끊어지게 되죠. 임야, 도로, 임야로 끊어지게 됩니다. 이건 사도개설 허가 때 이미 끊어진 거죠. 허가를 받은 겁니다. 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5번,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를 건축법에 의한 분할 제한 면적 이상으로 분할한다고요. 건축법에서 60, 150, 200 제곱미터 이상은 나와야 된다. 작게 쪼개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알았어. 크게 쪼갤게. 문제가 없죠. 그거는 허가받지 않는다고요. 5-5번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이러저러한 행위가 있는데 그것 갖고는 대상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어요. 자, 그래서 161조 셋째 줄에 있는 그 표까지 오신 거죠. 여기 있는 사항은 외울 거 아니잖아요. 외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조그맣게 농사 짓는 거 허가받지 않는다. 이미 허가받았으니까 허가받지 않는다. 당연하거나 경미한 사항 허가받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요 네 가지만 신경 쓰시면 되는 거죠. 공법은 모든 내용들을 다 외우시는 게 아니라 그 기본 취지를 아시면 외울 게 확확 줄어들게 되고 또 그래야 공법의 응용 문제를 푸실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보셨고요. 허가받지 않는 것도 그 항목이 있다는 것 빼고는 지우겠습니다. 계속 가시죠. 굵은 3번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3-1번 개발행위 허가 기준. 동그라미 1번 특별시장, 특특시장 구수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 허가, 변경 허가를 해야 한다. 특광시군이 허가를 하는 거죠. 그런데 법에 기준이 정해져 있고 따라서 특광시군은 그 기준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를 때린 겁니다. 작은 1번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대통령을 정하는 개발행위, 토지의 형질 변경, 규모에 적합할 것. 주된 목적은 건축물, 공작물이겠습니다만 그건 건축법에서 규제하니까 국토계획법에서 규제하는 건 형질 변경, 그 규모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점점점 문장들 생략하고요. 다음 쪽 가세요. 162쪽. 첫째 줄 5천, 만, 3만 미만까지만 허가받을 수 있다. 세 번째 칸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외우는 거는 눈으로 보며 천천히 읽는다. 그 다음에 눈으로 보면 빨리 읽는다. 눈 감고 빨리 읽는다는 거죠. 5천만, 3만 공간농입니다. 5천, 만, 3만 이고요. 3만에 걸리는 게 3만 제곱미터 미만이고요. 3만에 걸리는 게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이죠. 요거면 됐습니다. 5천만, 3만 공간농, 5천만, 3만 공간농, 5천만, 3만 공간농, 5천만, 3만 공간농입니다. 5천만, 3만 공간농. 그러니까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은 3만 제곱미터 미만까지만 개발행위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는 축구장 3개, 여기는 축구장 반토막밖에 못합니다. 찌끔밖에 개발을 못한다고요. 그러면 원래 개발하자는 땅이요? 보전하자는 땅이요? 보전하자는 땅이니까 조금밖에 손 못 댄다. 그러니까 보전 녹지와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도관농자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요. 도시지역에 나머지 부수레기들이 있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빠졌고 녹지지역에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 빠져있죠. 그런 거 붙이는 거는 용도지역은 마르고 닳도록 알게 되시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5천만 3만 공간농인 거죠. 5천만 3만 공간농인데 이 뜻은 뭐냐고요. 그 아래 개발행위 사적 개발은 여기까지다. 더 큰 개발은 공적 개발, 개발 사업으로 가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이 옆집 아랫집 피해 안 줄게. 허가받으려면 허가받을게. 10만 제곱미터 도장 찍어줘. 못 찍어준다고요. 5천만 3만 이상이 되면 아무리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안 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관청에서 계획을 갖고 개입해 들어와야만 되는 거죠. 공익사업, 도시군계획사업, 그 중에 하나인 개발사업,
공익사업으로만 해야 된다. 개인의 사적 개발은 여기까지다 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계속 허가 기준 2번과 3번이요. 작은 2번, 작은 3번. 그냥 간단한 내용입니다. 개인의 사적 개발이 이게 개인이 돈 벌자는 사적인 개발을 얘기하잖아요. 그게 2번, 3번. 도시군 관리 계획. 그 다음에 성장 관리 방안. 내용에 어긋나지 않을 것. 3번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개인의 사적 개발 계획. 공적인 방침에 어긋나도 안 되고 공적 사업에 지장을 줘서도 안 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4번과 5번형. 그러니까 4번. 허가받아 개발행위를 하는 어느 지역이 있는데 그 주변 지역에 토지용 쓸 때 토지용 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 흡수의 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그 주변 지역이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옆집 아랫집이고 그 옆집 아랫집이 좀 더 옆집 좀 더 아랫집이 어디예요? 그게 하나의 특별시, 하나의 광역시, 하나의 시, 하나의 군을 얘기하는 거죠. 그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요. 환경을 훼손해서는 안 되고. 5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개발하면 예전보다 사람이 더 다니죠. 개발행위 허가받은 사람만 아니라 관계된 사람들도 많이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기반시설 모자라면 안 되잖아요.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 기준 자체로는 별 내용이 없죠.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추가되는 게 있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여기다가 다음 기준이 추가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다 이걸 쓰시죠. 개발과 환경과 시설을 쓰시고 이제 이 뒤로는 개발할 때 환경과 시설 세 가지가 동시에 세트로 가야 된다고요. 시설 없는 개발 안 되고요. 환경 깨트린 개발 안 되는 겁니다. 김밥 떠올려 보시자고요. 어느 집 김밥집 김밥값이 싸네요. 여기는 다 맛있다고 그러고요. 맛있는 김밥 싸게 팝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김밥을 먹었더니요. 그야말로 김과 밥만 있어요. 아니 허예요. 에? 아줌마 이게 어떻게 김밥이에요? 김하고 밥 돼 있잖아요. 단무지는요. 아줌마가 단무지 흔들면서 단무지도 드시려고? 단무지 한 가닥에 50원. 시금치는요. 시금치 한 줌에 100원. 그러면 김하고 밥만 먹고요. 나중에 단무지 따로 드시고 물 마시고 시금치 따로 드시고 그러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쪽 충청남도 그러니까 그 서산시에는 거기는 햄이 없잖아요. 거기 김밥에는 햄이 없어. 그러니까 햄이 없어서 그건 특별히 좀 주시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거 빼고는요. 어지간하면 김밥은 다 이것저것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김밥은 이게 세트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러듯이 개발과 환경과 시설은 세트로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 초점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시는데요. 그런데 동그라미 3번 이 허가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 상황, 기반시설 현황을 고려해서 다음 구분에 따라 대통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죠. 기준, 대한민국 땅 3천만 필지가 있어요. 대한민국 땅 관리하는데 이 5줄 갖고 되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기준을 세부적으로 나누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보자고요. 기준 A가 있고요. 또 기준 B가 있고요. 기준 C가 있고요. 그래서 기준 E-A, E-B, E-C, 기준 1. 대한민국 땅 관리하는 건 5줄은 기본이지만 땅바닥에 따라서 어디는 기준 E-A를 적용하고 어디는 E-B를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래요. 시가와 용도, 시가지로 변화되는 거죠. 아니면 시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2번 유보 용도,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 완화에 적용할 수 있는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유보 용도, 자개생. 3번 보존 용도, 도시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해 적용할 수 있는 생산녹지, 보존녹지, 보존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있습니다. 요 구분을 좀 신경 써서 보시자고요. 왜냐하면 이건 여기서만 한 번 나오는 특별한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국토계획법 기본은 뭐냐면 4가지 도관농자. 다음에 9가지요. 주상공로, 개생보, 농자가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이 땅바닥들에 대해서
그 9가지를 크게 세 덩어리로 묶잖아요. 콘크리트 꽉 들어찬 땅, 이미 개발 끝난 땅, 주상공. 그러니까 농자, 보전 땅, 생보 농자. 중간에 있는 개발 가능 땅, 녹지지역, 계획관리 지역, 녹계. 그래서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 주상공, 녹관농자가 공법의 기본입니다. 이게 50번 나오는데 여기 개발행위 허가지에서만 이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가 아닌 다른 구분 기준을 쓰고 있다고요. 9가지요. 대한민국 땅 9가지. 그러니까 주상공, 그러니까 녹계, 생보농자가 있는데 그 중에 녹지지역은 나누면 자생보 3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국토계획법에서 뭐 당연히 주상공은 당연히 주상공인 거죠. 시가와 용도 주상공. 이미 개발 끝난 땅인 거고요. 중간 땅 유보 용도를 녹계가 아니라 자개생으로 잡고 있다고요. 자, 개, 생 3가지를 유보 용도로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전, 그러니까 미리 보전하세 콘크리트 들이붓지 말자는 땅으로 생산 녹지, 보정 녹지, 보정 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 아무튼 얘네들은 자기생이 아니면 된 거죠. 이걸 따로 외울 필요는 없다고요. 주상공은 이미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고요? 개발행위 허가제에서만 중간 땅 유보용도를 뭐로 정하고 있다고요? 자개생으로 정하고 있고 여기는 개발 이미 다 끝났죠. 걱정할 게 없습니다. 여기는 아예 콘크리트가 못 들어가죠. 걱정할 게 없다고요. 이 개발 가능 지역, 이 자개생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를 하자라고 하는 게 성장 관리 방안입니다. 성장 관리 방안, 어느 단지에 대한 도면과 같은 취지입니다. 도면이니까 뭐가 반드시 포함돼야 되고요. 기건이 포함돼야죠. 우선 중간 땅 자개생이라고 한다고 정해져 있죠. 거기까지 보셨고 다음 이제 163쪽 내용을 보겠습니다. 3-2번 성장관리방안 동그라미 1번 특별시장, 광시장, 특특시장 구수는 난개발 방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 설치 변경, 건축물 용도 등에 대한 관리방안,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특광시군이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 높은 지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 설치 변경, 건축물 용도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개발행 허가 기준에 따른 유보 용도 지역, 그러니까 자개생,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 지역으로 다음 지역으로 한다. 다만 기반시설 설치 변경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성장관리 방안 수립 대상 지역 전체 면적의 20% 이하 범위에서 보전 용도 지역, 생보, 보농자를 포함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성장관리 방안에는 다음 사항 중 1, 2사항을 포함한 2 이상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1번 기반시설, 2번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죠. 보시면 이 중간 땅, 그러니까 완전 개발이 끝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콘크리트 꿈도 못 꾸는, 그러니까 그런 곳이 아닌 조금 개발이 되는 중간 땅들 중에 어수선한 곳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요.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땅 필지 모양도 다 엉망진창이죠. 그래서 거기에 어디에는 도로가 건물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어느 건물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느 건물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느 건물은 또 이렇게 되어 있고, 어느 건물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이런 곳들이 어디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런 지역들이 워낙 많다고요. 지나가다 보면은 멀미 나겠어요. 거기다가 또 빠가사리 매운탕에, 오리탕에, 닭탕에, 그러니까 그 옷 파는 집 있잖아요. 뭐 무슨 스포츠 의류 파는 집, 등산화 파는 집, 뭐 그러니까 신발보다 더 싼 타이어 파는 집, 아무튼 별별 가게들이 다 뒤섞여 있어서 숨이 막힙니다. 지나가다 보면 답답하다고요. 그래서 이 중간 땅, 유보용도, 자개생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는 되어 있고 필지 모양도 엉망이지만 관청에서 기본 모양을 잡자고요. 그래서 여기에 도로를 앞으로 이렇게 확장을 하겠다. 그리고 건물을 짓는데 그러니까 위쪽은 그러니까 그 옷집, 창가, 신발집, 아래 동네는 그러니까 그 음식점으로 하자.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건물들을 그러니까 창고니까 요렇게 짓도록 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음식점들이니까 건물을 요렇게 지어라. 여기는 그러니까 옷집, 신발집들을 이렇게 하고,
여기는 빠가사리 매운탕이든 아니면 그러니까 꺽지 매운탕이든 그러니까 음식점들을 이렇게 지어라 라고 해서 낸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관청에서 아무 손대고 있지 않고 개인에게 맡겨져 있는 여기 A 동네하고 관청에서 계획 세워서 이렇게 지으라는 B 동네하고 어느 동네가 훨씬 낫겠어요? B 동네가 훨씬 낫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자고요. 이게 뭐고요? 성장 관리 방안입니다. 도로는 어떻게 한다? 건축물은 뭐뭐가 어떻게 들어가고 또 어떤 식으로 지어라 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기건이 들어가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 특광시구는 성장관리방안 출입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과 지방의 의견도 듣고 관계기관과 협의,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 이제 다음 쪽 표를 보시면 164쪽이요. 그러니까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 낸다는 지구단위계획제도와 많이 비슷해요. 그런데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은 아닌 거죠. 그냥 방침인 겁니다. 세 번째 칸을 보시면 이거는 개발행위 허가제와 관련된 거죠. 특광시군이 수립하는 겁니다. 대상 어느 지역만요? 유보용도 자기생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만. 기건은 도면이니까 당연히 포함되죠. 건축물 높이 안 들어간다는 건 얘기거리가 안 돼요. 왜냐하면 녹지지역은 기본적으로 몇 층 이하요? 4층 이하. 관리지역은 기본적으로 4층 이하니까 높이는 아예 걱정거리도 안 되는 겁니다. 난개발 방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주민의견 청취, 의회견 청취,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수립 결정을 하지만 얘를 도시군관리계획이라고 부르지는 않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과 그것에 대한 세부 기준, 그중에 자개생, 땅에 대한 성장 관리 방안까지를 보셨습니다. 지금 보신 게 뭐의 일부였어요? 개발행위 허가 기준 가운데 일부였던 거죠. 땅 세 가지로 나눈다. 유보, 용도, 거기에 대한 성장 관리 방안을 낸다라고 하는 것을 보신 겁니다. 자, 고생하셨고 잠깐 쉬시고 다음 이제 2절 개발행위 절차 내용을 보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